올 봄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직접 운영이 부담스러워서 지인 와이프에게 매니저로 근무하라고 권했으나 안 한다고 해서 결국 제가 직접 운영을 했는데요. 안 한다던 사람이 매일 와서 자기가 주인인 마냥 참견하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저희 매니저를 달달 볶아나 봅니다. 와서 계산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자기 지인들 데려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말도 안 하고 카페 인별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별 계정 삭제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이 가게에 들인 공이 얼만데 그러냐며 화를 내더니 저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거 사연만 봤을 때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두 분도 좀 어이가 없으신 이런 표정이신데 일단 고용관계가 정식으로 성립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 측이 본인이 좀 근로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없고요. 상대 측이 가게에 머문 시간, 홍보를 인별을 했다, 이런 거를 좀 증거로 들면서 내가 여기서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럼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쌍방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결국 근로계약이라는 것도 계약이고 계약은 결국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 그렇죠. 성립하는 거거든요. 예. 고용관계도 마찬가지여가지고요. 그렇게 고용관계 성립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도 문제될 여지가 아예 없죠.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이 오고 가고 나서 이게 전달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 사람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네. 그 기간이 조금은 된 것 같아서 네.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건, 사연의 네. 대로라고 한다, 근무하라고 권해서는 안 했다. 그렇죠. 고 한다면은 근로계약이 성립될 여지가 아닌 거잖아요. 없겠죠. 그러면 임금체불도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예. 또 사연에서 보니까 이미 노동청에 신고가 되었다고 이게 좀 해요. 황당하더라고요. 네, 또 예. 그러면은 이제 조사가 나오고 근로감독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약서는 조사를 있냐, 하고요?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주었냐 이런 것들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계약 불성립에 관해서 충분하게 소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조금 번거로우실 뿐이지만 해결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근로를 제한한 걸 한번 거절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내가 근로를 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망행위라는 네. 것도 표현이 좀 어려운데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안 했는데 네. 한 것처럼 이제 우리 의뢰인을 속였다 하면 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예. 사기죄는 이제 미수도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기망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금원을 수취를 안 했다 하더라도 예. 또 사기 미수죄로도 또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건 상대방이 조금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정 하나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좀 이 상담자분이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의 업체가 아닌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운영하는 업체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수익이 좀 났다 이로 인해서 그러면 요거는 사칭에 해당한다든지 어떤 죄목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SNS를 전혀 하지 않아서 네네. 타인의 업체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네. 자기가 수익을 얻는다는 이 구조를 제가 상상을 잘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지도 되게 의문이고 예. 자기한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노력을 들인다는 것, 그러니까 네. 근로계약 자체가 없을 걸 전제로 해서 하면은 네네. 그런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 네. 사업 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의 카페를 이용해서 인스타 계정을 만들고 자기가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은 이제 네. 형사적인 부분은 어렵지만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은 소송을 통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SNS 통해서 이런 간혹 이벤트들도 많이 하잖아요. 인별이나 이런데 카페 사진을 올리면 서비스로 한 잔 드리겠다. 그런 거를 본인이 마음대로 활용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수익이 네. 이제 그러면 카페 매출이 증진되는 것이고 자기가 수익을 얻는다면 광고 매출 네. 기타 이 별도의 자기 수입이 잡혀야 될 텐데 네.
그 구조가 되는 것인지가 좀 의문이 있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분이 뭐 지인들 데리고 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거의 자주 왔나 봅니다. 그러면 지인이니까 또 아무래도 커피값이나 이런 거 받기도 좀 그랬을 것 같고요. 무상으로 많이 좀 대접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그게 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그거 다 외상값이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한다든지 이것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일종의 이제 이것도 뭐 상품 대금이니까요. 네. 물건을 사고 받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금 청구권이 있고 예. 물론 외상으로 주셨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대금 청구권에 기해서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상품 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경제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짧아요. 3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기한을 굳이 따진다 네. 하면은 이제 3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무상으로 좀 줘서 뭐 그 당시에 뭐 내가 당시에 돈 달라 소리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준 거 아니었나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죠. 뭐 네. 일종의 뭐 무상으로 증여한 거다 네, 뭐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국 입증의 문제로 갈 것 같아요. 누가 이거를 그 아예 법적으로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 상품을 매매냐, 증여냐 이거 예.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나중에 서로 뭐 이걸 입증하는 문제로 만약에 정말 법원에 다툰다면 다툰다면요. 네, 예. 약간 두 분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생긴 것 같고 약간의 분쟁이 생긴 것 같은데 법원까지 갈 건 아니고 두 분이 잘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